2019년 제2회 시행했던 지적기사 우리 두 번째 과목 응용 측량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노선 측량 순서에서 항상 순서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는데 중심선을 선정하고 도상 및 현지에 설치하는 단계는 어떤 단계냐. 그래서 단계를 보면 계획, 조사, 측량, 실시 설계, 세부. 자, 이게 지금 순서가 맞는데요. 노선 선정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계획, 조사 할 때 그렇게 들어가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노선 선정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냥 노선 선정이 아니라 여러 노선을 비교를 해서 비교한 노선 중에 어떤 노선을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계획, 조사, 측량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노선이 선정이 되면 그 중심선을 선정을 하고 그 노선에서 중심선이 어디가 되고 또 도상 현지에 설치하는 그런 단계는 실시 설계 측량에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세부 측량에서는 뭘 하느냐? 거기에서 구조물에 대한 평면도, 종단면도 같은 것들을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것. 그리고 나서 세부 측량을 하고 나서는 제일 마지막엔 뭘 하는 거냐면 공사 측량 이런 형태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것 알 수가 있고요. 노선 비교 노선은 계획, 조사, 측량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2번 그림이 큼직하네요. 그림과 같이 터널 내 수준 측량의 A점 표고를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A점의 표고를 알고 있는 일근값 얘는 후시가 되는 것 알 수가 있고요. 스타프를 B점, 우리가 지금 B점의 표고를 모르지 않습니까? 표고는 하고 물어봤으니 모르는 점의 일근값은 전시가 되는 것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B점의 표고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A점의 표고에다가 후시를 더하고 그 다음에 전시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후시에서 전시를 뺀 값이 뭡니까? 이게 높이차가 되는 거죠. 두 점 간의 높이차가 된다. 그래서 A점의 표고가 450.5가 되는 것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S, 자, 바닥에서부터 올라가 있으니까 얘는 그냥 1.4를 더해 주시면 되고 마이너스, 지금 B점이 허공에 떠 있어요. 천장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스타프에서 거꾸로 내렸죠. 그러니까 이 스타프의 일근값은 마이너스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 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실질적으로는 플러스가 되는 것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2.9를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1.4, 1.5니까 2.9를 더해주면 453.4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3번. 터널 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터널 측량. 지금 터널이라고 하는 상황이 지금 일반 지상과는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상 측량과는 뭔가 다른 그러한 변화를 주어야 되는데, 변화를 보여야 되는데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 조명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지상에서는 필요 없는, 지상에서는 각을 우선으로 한 편각에 의한 관측법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 터널에서는 조명을 사용하고 또 뭐를 하냐면 거리를 기본 관측 포인트로 삼게 되는 겁니다. 편각법이 아니라 편거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의 차이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아두시면 터널 측량 흑의 터널 내, 터널 외, 터널 내외 연결 측량으로 나뉘어진다. 이건 이제 맞는 설명이죠. 두 번째, 터널 내외의 연결 측량은 터널 내측하고 터널 외, 지상이 되는 거죠. 터널 외측은 지상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상 측량의 좌표와 지하 측량의 좌표를 같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직 터널이다라고 한다면 터널을 이렇게 뚫었어요. 그럼 지상에서의 좌표하고 지하에서의 좌표가 동일한 지점이 돼야 됩니다.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본다라고 한다면 이 점이랑 이 점이랑 같은 점이다. 그래서 좌표를 같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량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고요. 세 번째, 터널 내외 연결 측량 시 추를 들이울 때, 자, 이런 식으로 추를 내려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 이렇게 막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인장력이 강하고 이제 튼튼한 피아노선을 사용한다. 그렇죠? 무거운 무게가 나가는 그러한 줄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보면 터널 내외 연결 측량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다각법이다. 우리 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터널 내에서는 각이 아닌 거리에 의한 관측 방식을 택한다. 그렇죠? 다각 측량은 지상에서의 연결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되는 거고요.
터널 내외 연결 측량 방법. 일반적인 건 다각 측량. 물론 이제 터널 외에서의 관측 방법은 다각 측량으로 하는 다각법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내외 연결 측량에서는 그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4번 사진의 크기가 23 x 23이고 사진의 주점 기선 길이가 8cm였어요. 종중복도는 얼마냐? 종중복이라고 하는 거는 사진 측량에서 종방향은 비행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먼저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주점을 이렇게 표시를 했죠. 대각선을 그어서 만나는 주점이라고 했고요. 그 사진을 또 겹쳐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또 주점을 이렇게. 그러면 주점에서부터 주점까지 이 길이, 자, 이 길이, 이 길이를 주점 기선 길이라고 하죠. 주점 기선 길이를 8cm라고 했습니다. 사진의 크기는 23cm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종 방향의 중복도는 뭐냐면 종중복도는 사진의 크기에 대해서 사진이 얼마냐에 대해서 겹친 부분의 길이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들을 요거 이제 퍼센트로 표시하면 100을 곱해주면 되는 건데 근데 보면 지금 사진을 찍고 그 다음 사진에 주점에서부터 주점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되는데 주점에서부터 주점까지의 거리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진을 찍고 그 다음 사진을 찍을 때까지 들어간 시간이 얼마냐, 들어간 거리가 얼마냐라는 것을 주점 기선 길이로 본다면 요만큼이 겹친 길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진의 전체 길이에 대해서 주점 기선 길이를 빼주면 겹친 길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점 기선 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안 겹친 길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안 겹친 부분이 몇 cm냐. 그러니까 안 겹친 부분이 8cm니까 겹친 부분은 얼마예요? 23에서 8을 뺀 1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3cm에 대해서 15cm만큼을 곱해서 100을 15 나누기 23에 100을 곱해주시면 자, 이것이 곧 종중복도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식으로 여러분이 외우셔도 돼요. B0는 A 곱하기 1-P다. 이렇게 해서 P를 남겨놓고 이항하면 A분의 B0는 1-P다. 그럼 P는 어떻게 돼요? 1-A분의 B0.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답은 65% 답이 된다. 25번 수준 측량 시 중간점이 많을 경우 가장 편리한 야장기법은 어떻게 되냐. 중간점이 많을 때 가장 편리한 방법, 중간점이 많을 때는 두 가지 방식을 택하시면 됩니다. 승강식이나 기고식. 고차식은 중간시가 없을 때, 중간점이 없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여기에서 가장 편리하거나 뭐 일반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기고식이 답이 되고요. 가장 정확하다, 뭐 이런 정확하게 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승강식이라고 답을 쓰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편리하거나 일반적인 방식을 찾아라라고 하니까 기고식이 답이 되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26번 1000분의 1 도면을 이용해서 측정한 면적이 2600이었어요. 종횡 크기가 모두 5%씩 1.5%씩 줄었다면 실제 면적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면적을 구했는데 이 면적이 어떤 상태로 구했냐면 1.5%씩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서의 면적을 구했다는 겁니다. 자, 문제를 잘 해석해야 돼요. 늘어난 줄자를 가지고 줄어든 줄자를 가지고 관측을 한 실제 거리는 얼마냐 그러면 우리는 빼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앞선 예제에서도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요. 줄어든 줄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실제 면적은 이런데 줄어든 상태에서 이 면적을 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줄어들지 않은 상태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은 절대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면적의 비, 면적과 면적 오차의 비는 길이와 길이 오차의 비의 2배와 같다.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식이 되겠습니다. 면적 오차의 비와 길이 오차의 비는 길이 오차의 비의 2배와 같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 면적 2600에다가 면적 오차는 모르는 거죠. 자, 요거는 L분의 DL은 곧 100분의 1.5. 그렇죠? 100m일 때 1.5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100분의 1.5가 되는 거죠. 1.5%씩 줄었다. 그거의 2배다라고 하면 1.5 곱하기 2는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DA는
2600을 이항해서 보면 100분의 3 곱하기 2600. 그럼 00, 00 지우고 26 곱하기 3 하면 얼마입니까? 78인가요? 78제곱미터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다가? 2600에다가. 2600에다가 78 더하니까 2678이 되는 것 알 수가 있죠. 답을 보니 2680이라는 답이 있네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줄어든 줄자, 늘어난 줄자하고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줄어든 줄자로 관측을 한 것하고요. 줄어든 상태에서 면적을 잰 거하고.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엉뚱한 답을 고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틀린 답을 고르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27번. 지하시설물 관이나 케이블에 교류 전류를 흐르게 해서 발생시킨 교류 자장을 측정을 해갖고 벽면 위치나 깊이를 측정하는 측량 방법. 우리가 최근에 지하시설물 측량에 대한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되는데 이 중에 음파 탐지법이 답이 되는 거는 여러분이 PVC 관이나 금속 재질이 아닌 비금속 재질의 관을 탐측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음파를 보내서 그 관 내에 흐르는 물과의 관계를 가지고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전자유도 탐사법. 지금 문제는 전자유도 탐사법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되겠죠. 혹은 지중 레이더.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GPD 방식이라고. GPD 맞나요? GPR이죠. GPR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중 Ground Penetration Radar. 지중 레이더니까 D가 아니라 레이더가 맞네요. GPR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중에 레이더를 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레이더를 쏜다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자파의 반사 특성을 이용을 해서 지중 투과 레이더를 가지고선 관측하는 방식. 그거는 이제 지중 레이더 방식이 되겠고 본 문제에서처럼 전자 유도 방식에 의해서 지하에 있는 물질을 우리가 금속 물질 같은 것을 탐사하는 방법. 전자 유도 탐사법이 되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이 3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28번. 곡선 길이가 104.7, 곡선 반지름이 100이에요. 곡선 시점과 곡선 종점 간 곡선 길이와 직선 길이의 차는 얼마냐?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면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이제 교각이 이렇게 있어요. 교각이 있고 그다음에 시점과 종점을 곡선으로 연결했냐, 직선으로 연결했냐. 이게 서로 지금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데 이 차가 얼마냐라는 겁니다. L과 C의 차가. 즉 이제 C가 사실은 더 크니까 요걸 L이라고 C를 L을 CL이라고 하고 커브 랭스, 그다음에 C는 장현이라고 한다면 커브 랭스가 크고 장현이 작잖아요. 자, 요거는 24R 제곱분의 C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겠죠. 그렇죠? 24R 제곱분의 C의 세제곱 이런 형태로 이제 써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공식을 만약에 안다라고 한다면 여기 대입을 해갖고 반지름이 얼마예요? 100의 제곱. 그 다음에 C 곡선 길이. 근데 사실 곡선 길이가 아니죠. 지금 알려준 거는 곡선 길이가 아니라 C 값을 우리가 지금 뭐라고 대입해야 되냐면 이 현의 길이가 되는 건데 같지도 않은 그 값을 우리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104.7의 세제곱 이런 형태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맞는 거냐라고 이게 좀 의문이 드는데 아무튼 조금 어렵게 식을 써보면 지금 알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 곡선 길이를 가지고 교각을 거꾸로 추적을 해냅니다. 어떻게 해요? 곡선 길이와 곡선 길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원의 둘레는 얼마입니까? 2파이 r이죠. 원의 둘레는 2파이 r인데 그게 지금 i라는 각도를 여기 중에 360도분의 i라는 각도만큼이 지금 얼마냐면 곡선 길이 104.7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r 알죠?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r 100이라는 것 알고 360을 나눈 다음에 i를 360을 나눈 다음에 i를 계산하면 104.7. 자, 이렇게 해 보면 i 각을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략 한 60도 가까운 값이 나와요. 59도 59분 몇 초. 대략 한 60도라고 일단 한번 넣어 보시면, 그러면 60도일 때 곡선 반지름을 알려줬으니까 요 현의 길이를 구하라라고 한다면 60도의 반은 30도 아닙니까? 그렇죠? 길이는 반지름은 100. 그러면 100에 대한 1대 2대 루트 3이니까, 그렇죠?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요거의 반이 곧 장현 길이의 반이 되는 것. 50이 되는 거죠. 50, 50. 그래서 현의 길이는 10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장현의 길이는 100이에요. 그래서 곡선 길이가 104.7이고 104.7에서 100을 빼면 4.7만 남겠네요. 그래서 장현의 거리와 곡선 길이의 차는 4.7이다. 물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셔도 답은 비스무리하게 나오게 되겠고요. 4.7m 이렇게 이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29번 등고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곡선 간격이 100m이면 주곡선 간격은 20m다. 그래서 계곡선은 계라고 하는 이 한자가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주곡선 5개마다 하나씩 설치를 하는 거니까 계곡선이 100이면 그거의 5분의 1은 20m가 맞죠. 계곡선은 주곡선보다 굵은 실선으로 표시한다. 그러니까 주곡선 막 이렇게 표시했다가 5개마다 하나씩 이렇게 이제 굵게 표시하는 걸 계곡선이라고 한다. 다 맞는 설명이 됩니다. 주곡선 간격이 10m면 축척 만분의 1 지형도다. 자, 축척 만분의 1 지형도는요, 주곡선 간격이 5m가 됩니다. 그렇죠? 주곡선 간격을 5m로 봅니다. 5천분의 1도 마찬가지고요. 5천분의 1도 5m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5m에 대해서 계곡선은요, 요거 5배 하면 25m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곡선 간격이 10m인 축척은요, 25,000분의 1 지도일 때 축척이 10m가 되고 50,000분의 1 지도는 어떻게 되죠? 50,000분의 1은 20m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간곡선의 간격이 2.5. 간곡선이라고 하는 건 간은 사이간자를 써서 주곡선 사이에다 집어넣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곡선의 2분의 1이 되겠죠. 주곡선의 반에 해당하는 간격이 간곡선의 간격이 된다. 그러니까 2.5라면 그거의 2배인 5m가 주곡선 간격이 되는 것. 4번도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3번이 잘못됐고요. 다음 30번. 계산이 좀 복잡한데요. 종횡 방향의 거리가 25, 10km 지역을 종중복, 횡중복, 사진 축척 5,000분의 1로 촬영했는데 입체 모델의 수는 얼마예요? 입체 모델의 수 n이고요. n 프라임이죠, 사실은. 사진의 매수를 구하라라고 한다면 n이 되는데 d 곱하기 d 프라임으로 구합니다. 즉, 종 모델 수하고 촬영 경로 수를 곱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n 프라임이면 사진 매수가 아니라 총 모델 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사진 매수를 구하라라고 한다면 지금 종 모델 수에다 1을 더하죠. 모델에다 1을 더한 다음에 d 프라임을 곱해서, 제가 살짝 좀 착오를 일으켰는데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모델 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런 식이 아니라 이렇게 구하겠죠. 자, 첫 번째, 종 모델 수를 구하게 되면 가로 길이를 촬영 종기선 길이로 나눠주게 되겠죠. 그래서 가로 길이가 얼마예요? 가로 길이가 25km, 25,000m라고 하고요. B는 어떻게 구합니까? 촬영 종기선 길이는 MA 곱하기 1-P로, 촬영 횡기선 길이 C는 MA 1-Q로 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M 얼마예요? 5,000이죠. 5,000 곱하기 A 23cm니까 0.23. 그 다음에 1-P 종중복 0.6%. 그러니까 1 빼기 0.6 하니까 0.4.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고. 두 번째, 촬영 경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S2를 C로 나눠 주게 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세로 길이 10km니까 10,000m. 축척 MA 1-P, M은 5,000, A는 0.23. 그다음에 횡중복도 30%니까 0.3. 즉 0.7을 나눠 주면 되겠네요. 계산해 보시면 이 계산을 우리가 반드시 올림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4.1이더라도 55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13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모델 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55 곱하기 13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715매. 715매가 답이 되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